지방 흡입 수술은 체중 줄이는 수술이 아니다. 복부, 옆구리 등 이렇게 다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이 살이 찌니까 가슴부터 살이 찌더라, 이런 실제. 네, 안녕하세요. 별기자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유진입니다. 김상우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지방 흡입이라는 게 참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술이?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흡입관을 넣어서 이렇게 음압으로 지방을 이렇게 빨아내는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탄력이 좋으시고 너무 비만하지 않는 특정 부위의 지방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좋은 저급이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체중을 줄이는 수술이 아니라 체형을 도와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의 특정 부위를 뭐 새롭게 뭐 디자인한다든지 좀 예쁘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아. 그러면 피부가 좀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지방흡입 수술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피부 자체가 회복될 때 조금 이렇게 움츠려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오징어나 고기 같은 걸 구우면 고기들이 이렇게 살짝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그 지방을 덮고 있던 피부들이 이렇게 조금 오그라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결국 3개월, 6개월 돼야 완성이 되지만 아주 심한 피부 처짐이 아니면은 지방 흡입 수술만 하고 나도 피부들이 이렇게 조금 수축해서 타이트해지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대가 50대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이제 여러 번 분만을 하시고 복부에 있는 피부도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흡입만으로는 그 늘어진 피부를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복부 성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니 수영복이나 팬티를 입었을 때 팬티 라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절개 자국이 남도록 피부를 잘라내 드리는 수술이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없는 분한테 해드리기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한 수술이겠죠.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게 혹시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울퉁불퉁한 고르지 않게 보이는 경우랑 그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일단은 제일 고르지 않게 보이는 경우는 결국은 이런 얘기죠. 어떤 부위에서 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어떤 부위에서는 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늘어나 있는 피부를 해결하지 않는 과정에서 흡입만 해서 지방량만 많이 줄여드리게 되면은 남는 피부들이 쭈글쭈글해 보이고 조금만 이렇게 지방이 고르게 빠지지 않아도 울퉁불퉁함이 더 심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수술 후에 가장 흔히 보게 되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위가 어떤 이제 몸의 부분들이 있을지 또 네. 궁금한데요. 같은 지방 흡입을 하더라도 이 턱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둔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너무 과하게 빠져나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지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해보시기에 좋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얼굴 안에서도요, 이렇게 턱선보다 위쪽은 또 너무 과하게 흡입을 하게 되면은 당장 정면을 봤을 때 그 환자의 이렇게 얼굴 윤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데서 불규칙함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흡입할 때는 수술하는 저희들도 조금 더 미세한 흡입관으로 조심스럽게 흡입을 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흡입이라도 턱선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쪽은 조금 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부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흡입을 해도 불규칙함이나 유착 이런 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위 뭐 이렇게 가슴 축소 수술까지 하기에는 그렇고 조금 가슴에 지방이 몰려 있는 분들도 가슴도 비교적 불규칙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는 부위입니다. 옆구리 그리고 옆구리 뒤쪽
러브 핸들 부위 이런 부위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은 잘 안 보이는 부위이긴 하지만 핏이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허벅지 안쪽 부분이 피부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피부가 두꺼운 허벅지 바깥쪽 부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울퉁불퉁함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도 부위를 좀 선별적으로 본인이 운동을 해서 잘 조절되지 않는 부위를 조금 이 면적을 좁혀서 지방 흡입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겠죠. 복부에서 배꼽 주변 이런 부위들은 너무 욕심을 내서 과하게 흡입을 하다 보면은 불규칙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할 때는 이제 흡입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시게 될 분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위일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뭐 요요 현상 이런 것들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게 사실인가요? 네.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이 지방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지방 세포 숫자를 확 줄여놓기는 하지만 일부분의 지방 세포들이 또 남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남아있는 지방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살이 찌시게 되면 그 부위부터 먼저 살이 찌는 경우보다 흡입하지 않은 다른 부위부터 찌고 마지막에 이렇게 찌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상체에 이 팔, 복부, 옆구리 등 이렇게 다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이 살이 찌니까 가슴부터 살이 찌더라 이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흡입한 부위 이외의 부위부터 먼저 찌기 시작해서 흡입한 부위가 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체중 관리만 어느 정도 잘 하시게 된다면 흡입한 부위가 다시 커져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생활을 얼마나 있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위별로 좀 다르겠죠. 허벅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걷는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주로 앉아서 이렇게 사무 보시는 분들한테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좀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옆구리나 이렇게 옷 속에 좀 이렇게 가려질 수 있고 크게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위 같으면은 압박옷 같은 걸 입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얼굴에서 하는 지방 흡입들도 뭐 처음에 한 며칠간 좀 이렇게 압박 테이프나 뭐 땡기미 같은 걸 조금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충분히 뭐 모든 일상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수환 원장님과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